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이 47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호르문즈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양측은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거의 50년 가까이 돼서 이제 고위급이 처음으로 만난 그런 협상의 장이 열렸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일단 협상이 이어졌다고 하는 어떤 소식을 좀 들어보면 양측 모두 의지는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종전 의지는 있죠. 15시간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란의 협상 스타일을 봤을 때는요. 네. 아마 여기서 별 의미 있는 얘기 안 나왔을 겁니다. 어. 거의 앞쪽에서 그 자기네들이 왜 부당하게 공격을 당했나를 길게 얘기하면서 진정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좀 이란의 협상 스타일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요지를 잡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렸을 거다. 아마 그 첫날에 그게 다 나왔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양측이 생각하는 종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가 제시하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종전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해왔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항행을 재개하고 그다음 핵과 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이란은 일단은 지금 일단 체제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뭐 일단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배상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해외에 묶여 있는 자산들 해제해 달라.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 과정에서 또 전쟁이 일으켜 자신들의 대리 세력이 일으킨 이 전쟁으로 인해서 레바논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레바논까지 지금 레바논 전선까지 휴전에 포함해 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대화는 시작이 됐는데 합의는 굉장히 좀 어렵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우세를 확보한 건 맞습니다. 뭐 이래저래 얘기해도 군사적 우세 확보는 맞는데 이제 이게 외교적으로 연결이 돼서 외교적 승리, 정치적 승리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여태까지 그 다양한 뭐 이런 해상 봉쇄나 주변국 공격이나 뭐 거의 테러 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통해서 막아온 게 이란의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야 이게 뭐 어디가 이겼냐, 어디가 더 유리하냐, 어디가 불리하냐, 뭐 특히 야,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미국이 뭐 이렇게 공격까지 다 하고 협상장까지 나갔으면은 결국은 미국이 진 거 아니냐, 뭐 심지어 이런 관측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그런 관측들은 자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하에서 결국 이 국제사회가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풀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이번 협상 이제 최대 쟁점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란은 통제권을 달라는 거고 또 미국은 지금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견 차이를 좁힐 수가 없을 것 같은가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이었고 하니까요. 뭐 이런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겁니다. 오늘 첫날이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이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합작 사업까지 뭐 얘기했다고 해서 조인트 같이 벤처.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선 미국의 최종 입장은 자유항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들어갔고 이란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여기 권리가 있다 주장하는 건데요. 이 이견은 지금 휴전 기간이고요. 협상이 계속 이제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견은 좁히기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우리가 그러면 통행료 안 받는 것으로 그럼 미국은 뭘 해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또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저는 이제 자유항행의 근본 원칙을 봤을 때 국제사회의 질서를 봤을 때 미국이 양보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바레인 지역에 미군 해군 오함대 기지가 있고요. 다른 여러 국가들도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의 이 통제권을 많이 인정해주게 된다면 그 나라들도 앞으로 이란에게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걸프 국가들도 그렇고요. 미국의 친미 걸프 국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견이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란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과 미국에게 자신들이 계속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좁히지 않은 상태로 이란이 가는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해협의 통행료
통로를 걷는 건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여부는 뭐 크게 상관없이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국내 유권자들이 보기에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는 많이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죠. 군사적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 중요한데 네.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이제 동등한 협상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강화 회담 같이 승전국과 패전국 간의 어떤 강화 회담처럼 이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건 미국이 승전국이고 이란이 요청해서 한 회담, 그래서 약간 강화 회담처럼 보이게 하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 타결이 안 되면 다른 수단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은 지금 미국은 이제 병력이 이쪽으로 계속 지금 증강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라는 옵션을 뭐 선택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협상이 아쉬운 건 우리 미국이 아니라 이란 쪽이 아쉽고 이란이 우리 의견을 안 받을 경우에는 이란이 지금 패전국으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받을 경우에 다시 또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협상 이 국면에서는 이란을 더욱더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것으로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측은 이제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봉쇄를 안 푸는 거냐 못 푸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은요. 아까부터 계속 그 뭔가 전제가 잘못된 상황에서 말이 진행돼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배들이 다니던 항로 이게 이제 트래픽 세퍼레이션 스킴이라고 TSS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통항분리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 수로예요. 10km 정도의 이제 바다에 가상의 길을 세워놓고 네. 자 3km 정도는 이제 들어가는 거, 3km 정도는 나오는 거 폭이, 그다음에 중간에 3km 정도는 마치 중앙분리대처럼 안전구역을 설정해서 지나갈 수 있게 국제 항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란의 행위가 뭐냐면요, 이 국제 항로 쪽에다가 기뢰 같은 것들을 일부 던져놔서 그래서 지나가는 국제 항로를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 있는 일반 선박들,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선박들이 못 가게 막아놓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공도에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거, 공도 같은 거에다가 집을 막 던지고 막 해놓고 위험하게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길 막아놓고 야, 요쪽으로 내가 내 땅 쪽으로 길을 좀 틀어줄 테니까 그 돈 내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부에서는 야, 이건 해적이나 할 짓을 나라가 하고 있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요, 통제라는 게 만약에 통제라고 하면요, 통제하고 거부는 차이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휴전 기간 동안 몇 대 자기가 그 바로 TSS 쪽으로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이것 봐, 우리는 막은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쪽으로 뚫어놓고 난 다음에 돈 내놔. 이건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그쪽에 뭐 기뢰를 풀었건 뭘 했건 간에 자기도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쪽 길에 가는 통행에 이런 거에서 방해를 하고, 그래서 기뢰 같은 거 많이 풀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수십 개 정도만 풀어놔도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유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행이 막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거냐? 이건 그냥 방해하고, 여태까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어떤 국제사회 이런 데 자기의 관심을 끌 때는 호르무즈 봉쇄하겠다 계속 난리를 친 거고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그 행동을 한 건데,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제거하는, 뭐 기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제거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까지 그럼 이란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이란 그런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저쪽 지역을 막아놓고 이렇게 이 선박들을 방해하는 그런 정도의 힘은 있을지 몰라도 이걸 뭐 풀어주고 거기서 선박을 안전하게 해주고 그럴 능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뭐 길어지면 이란한테도 당연히 좋지 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뢰를 풀어놨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그쪽에서 기뢰를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미국의 입장은 어차피 이 길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길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생색을 좀 내고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한중일뿐만 아니라 뭐 나토 동맹국을 향해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하여튼 이 기뢰를 깐 쪽이 이걸 좀 이제 제거해 주는 게 좋겠는데 네. 이걸 이제 소해 작업이라고 하죠. 기뢰를 제거하는 거. 이거 하는데 이제 시간이 뭐 뿌리는 것은 간단합니다만 제거하는데 뭐 수개월 최소 수개월 잡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란이 했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란이 못 한다고 하니 지금 미국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 부분에 뭐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한중일을 언급했고 이제 나토 이제 동맹국들까지 언급할 텐데 미국이 제거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가 문제겠죠. 뭐 우리라든가 나토 동맹국들한테 뭐 분담금 얘기를 더 끝낸다거나 제거해줬으니까 돈 더 내라 이럴 수도 있단 예, 말이죠. 그래서 뭐 미군 기지를 뭐 어떻게 뭐 병력을 뭐 더 이동하겠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늘상 해오던 얘기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뭐 기뢰를 제거해 주면은 우리가 직접 저번에 뭐 파병 얘기까지 나왔지 그런 이제 제안까지 나왔었는데 우리 해군이 직접 가서 파병해서 기뢰를 제거하지 않는 건 다행스럽고 미국이 해주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동맹들에게 분담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더 생색을 정말 내면서 뭐 금전적인 부분까지 얘기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매체 보도를 보면 이제 미국 군함 여러 척이 어제였나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란은 미 구축함이 접근은 했지만 경고를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신경전이 어떤 의도가 깔렸다고 보실지요? 뭐 신경전이라기보다는요 이런 거죠. 뭐 일단 선박이 지나가서 들어간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맞다라는 거는 야 그럼 이거 호르무즈 해협 열린 거 아니냐? 일부분 열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뭐 민간 선박들이 상선들이 지나다닐 만큼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뭐 예를 들어서 부유기뢰와 충돌할 수 있을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함들이 지나가는 정도까지는 개척을 해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무슨 뭐 트럼프가 5일 연기하고 뭐 또 다시 5일 연기하고 지금 뭐 또 2주 또 얘기 나오고 이게 결국 뭐 미국이 불리하고 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 소해 작전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번 것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소기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란은 왜 이런 얘기를 뭐 못 지나갔다는 얘기를 왜 하냐?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이걸 보여줘야 자신들이 협상에서 우위를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미 군함이 죄송합니다. 미 군함이 지나갔다라는 거는 일단 이런 상선들 그다음에 동맹국에 야, 이제 안심해도 돼라고 하는 첫 신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뭐냐면 야, 만약에 하나 하다가 이 회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보여주기 위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휴전과 그다음에 이 협상 기간 중에 아마도 이제 그동안 트럼프가 공언하고 하지 못했던 그 상선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작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대화 의제가 동결 자산 해제 문제입니다. 거의 뭐 50년 정도 되기도 했는데 79년에 미국이 묶은 동결 자산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묶어놓은 그런 동결 자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말을 했던 게 미국이 이런 동결 자산을 풀어주겠다라고 또 말을 하니까 미국에선 그런 적 없다 이런 이견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담장 가기 전에 이제 이란 측에서 이걸 얘기했죠. 미국이 동결 자산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이 얘기는 이제 우선 뭐 미국과 어떤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란도 이번에 이 이슬람마바드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협상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굴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는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해야지 왜 휴전하는데 중간에 가느냐 이런 논란이 이란 내에서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설득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서 가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이 그동안 했던 것을 먼저 동결 자산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협상에 이제 이슬람마바드까지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런 적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동결 자산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면적인 경제 제재 같은 걸 해제되는 것은 좀 시간이 꽤 걸리고 오히려 동결 자산 해제 같은 경우가 뭐 이란에게
만약에 미국이 뭘 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는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란이 어떤 또 양보를 해야지 미국이 이걸 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협상이 뭐 여러 난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뭐 이란은 이렇게 뭐 선결 과제로 됐다고 하는 것은 이란 국내용으로 자신들이 뭐 이겨서 가는 거라 또 역시나 뭐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을 반대 버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주장했다는 것이고 동결 자산을 미국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지금 각 이제 논쟁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란이 어느 정도 미국과 타결할 경우에 미국이 어떤 당근책으로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미국이 풀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선 이게 좀 묘책 아닙니까? 예를 네. 들어서 어쨌든 전쟁으로 손해가 발생해서 돈을 네. 주긴 줘야 되는데 네. 직접 주면 이게 그렇죠. 뭐 패전국이다 이런 얘기를 네.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동결예산 풀어주는 건 묘책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란은 또 배상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정반대 또 얘기를 이란이 승전국이고 미국이 패전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결 자산 해제가 어떻게 뭐 그런 경제적인 어떤 뭐 당근책을 주는 데는 가장 묘수이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을 이제 우회하는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이제 미국이 당장 해주지 않을 거고요. 이란이 어느 정도 뭐 핵이면 핵, 뭐 어떤 여러 뭐 호르무즈면 호르무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뭐 큰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도 이 카드는 계속 쥐면서 이란을 압박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이 틀어진다고 해도 플랜 B는 없을 거다. 그리고 이란 군대는 패배했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실지 두 분께 여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우선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승리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이제 피스메이커지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모습보다는 그 최대한 그래서 이란을 어떤 협상장에서 계속 불리하게 몰아가면서 협상장에서 자신이 뭐 거래의 대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란 어떤 굴복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 정말 이전 최후 통첩 시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쟁을 할 것인가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이제 마지막 카드겠고요. 또 위험 부담도 너무나 크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이란을 계속 몰아붙이면서 자신이 어떤 승리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좀 전하고 싶어 할 것이라 봅니다. 네. 위원님도 뭐 같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요, 미국이 더 군사 작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추가로 이제 해서 작전이 되면은 완전히 다른 명분이 돼서 다른 성격의 작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이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전쟁으로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사안이 된단 말이죠.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굉장히 고역인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사실은 뭐 미국이 군사적으로 제가 굉장히 잘 했고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여전히 뭐 해협의 안전 뭐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데 시간 걸리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뭐 미사일, 드론 이것들 지하에 잔존하고 있는 것들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연 생산 시설, 미사일과 이런 것들 드론 생산하는 능력 이거 완전히 제거했냐? 그것도 사실 좀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군사 작전을 수행할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정치에 도움이 될 거냐? 지금 트럼프의 행동과 말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어쨌거나 지금 이것을 승리로 바꿔서 그다음에 국내 정치의 성과로 연결시키려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일을 더 벌리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거에 연장선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해서 초대형 개선문을 또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타워 그 큰 어떤 초고층 타워도 네. 만든다고 해서 그 뭐 영상도 만들어서 이렇게 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자기 치적으로 이렇게 계속 알리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런 것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상당히 강한 또 성격의 대통령이긴 하죠. 이례적으로 다른 미국 대통령과 비춰봤을 때, 그래서 이제 개선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개선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제 군인들이 통과하는 문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 지금 이란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긴 하고 이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이제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1월달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군사작전을 성공해서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까지 데려오는 데 성공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란 전쟁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제 개선문을 맞는다면 지금 당장 이제 내년 정도에 착공하고 한다면 이제 그때 완성이 되겠습니다만 이란 전쟁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하니까요. 개선문을 만들 만한 명분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은 쿠바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했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입증할 만한 어떤 상징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이제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미국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다른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더 약간 이례적인 본인을 좀 더 치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번 전쟁 국면에서 그 저가형 무인기죠. 드론 개발 업체에 투자를 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 전쟁을 돈벌이에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해 충돌이 아닌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요, 이 드론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자, 저가형의 그 양산이 가능한 자폭 드론에 관한 수요는 급증할 거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당장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0만 대 수준 만들다가 지금은 수백만 대가 되고 지금 이제 내년 정도는 한 1000만 대까지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탄환 대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 흐름으로만 본다면은 고가형의 플랫폼 만드는 기업보다 이 저가 드론형 만드는 플랫폼 하는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흐름상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비난할 수 없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정책 결정권자의 가족이 산업에 투자를 했는데 네. 하필이면 전쟁이 났단 말이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방산 투자하고 연결이 된다, 가족 연결된다. 그러면 이 정책 결정의 과정 순수한 거냐? 이런 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 위반 여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고 아마 그거를 입증하기 쉽지 않겠지만요. 자, 어쨌거나 외교 안보의 결정이 사익과 얽혔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정치적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마가 세력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트럼프를 지지했다면 또 그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애초부터 도덕성 논란이 많은 것이 트럼프긴 하지만은 논란 여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예. 자, 새로운 최고 지도자 부재 논란도 사실 이번 전쟁부터 계속 처음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모주타바가 노르즈 때도 이제 나오지 않았고 네. 라마단 때도 나오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의 40제 때도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심각한 부상 아니냐라는 그 의견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협상장 나올 때도 이제 갈리바프 의장이 이제 이란 대표단으로 나왔는데 네. 갈리바프에게 전권을 또 위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지금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신변이 좀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건강도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음성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이 이전에 공개석상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가 이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연설 같은 거 한 적이 없는데 목소리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 그 육성을 토대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의사결정 못할 수도 있지만 상태가 좋다고 치더라도 지금 음성 메시지를 내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모스타바가 내린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지금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직접 면담 신청을 하고 싶어도 계속 거절당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략 많은 중로는 모스타바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 특히나 혁명수비대 출신의 어떤 강경파라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아니면 과도 체제로다가 지금 집단 체제로 지금 이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스타바가 모습을 드러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훨씬 더 이런 추측은 세질 거고요. 저는 모스타바 체제에게도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큰 이제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직에 앉힌 혁명 수비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즈타바 체제가 맞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 뭐 김 박사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게 자 어찌 보면요 혁명 수비대가 주가 돼서 그것도 굳이 사실은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반대했던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이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는 뭐 시쳇말로 조금 제가 좀 약간 좀 저속한 표현을 쓰자면요 바지사장 세운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라는 이름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하메네이라는 이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앞에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이 혁명 수비대가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모즈타바의 뭐 건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의 질이 중요하다. 이게 진짜 이게 그 부친과 같은 절대 권력을 쥔 거냐? 이거는 이미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여태까지 또 우리 서사는 그럼 혁명 수비대의 후견을 받아가지고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서사가 많았는데 되려 그거보다는 이 상황이 되면은 자꾸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그리고 뭔가 본인이 썼는지 아닌지 모를 메시지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게 혁명 수비대가 그냥 후견을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전쟁의 또 하나의 축이죠. 이스라엘 얘기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임시 휴전 중인데 헤즈볼라 공습을 이스라엘이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 처리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가자지구 침공하고 나서 한 지금 3년 정도 됐나요? 그 네. 기간 동안 많이 좀 괴멸하지 않았습니까? 네, 괴멸했습니다만 이제 뭐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이제 테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근절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을 너무나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네타냐후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이스라엘 정치인을 넣어도 저는 상황은 똑같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야권에서 네타냐후를 지금 비난하는 것은 뭐 부정부패 스캔들도 있고 좀 재판을 지금 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야권 지도자들도 네타냐후를 비난하는 건 왜 이란 전쟁을 왜 계속하느냐, 네. 뭐 헤즈볼라, 하마스 왜 계속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왜 제대로 공격을 못해서 이렇게 빨리 못 끝내느냐, 왜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느냐 이쪽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권에서 본다면 여야가 공히 이스라엘과 뭐 헤즈볼라, 하마스는 당연히 이거는 무너뜨려야 되고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지금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야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네타냐후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정치인의 이름을 넣어도 이것은 뭐 같을 거라 보고 그럼 미국과의 관계도 봤을 때 자꾸 뭐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름 빼고요 네타냐후 총리 이름 빼고 다른 미국 뭐 민주당 정치인의 이름을 넣거나 뭐 다른 뭐 이스라엘 총리 이름을 넣어도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느 정도 미국이 뭐 무기해주고 좀 더 심할 것 같으면 조금 자제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의 큰 틀로 봐야지 어떤 개인 간의 관계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보기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과거의 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중동의 전쟁을 이어나가는 이유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격자로서 이미 뭐 이제 네타냐후도 이제 빌런으로까지 묘사가 됩니다만 네.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 로켓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이제 레바논 남부에서부터 공격을 하는데 북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호텔 같은 데서 피해 다녀서 살아야 되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란이라든. 그래서 이번에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더 북쪽으로 헤즈볼라 세력을 북쪽으로 몰아내가지고 그 거기를 이제 완충지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정밀 타격을 한다고 해도 민간인 피해자가 나오고 좀 불상사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도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뭐 하마스, 이란 이런 국가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란이 계속 헤즈볼라 공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미국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좀 기만 행위인지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균열이 일어난 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당에서 지금 네타냐후를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이란이 지금 뭐 휴전하고 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의견은 왜 빠진 채로 됐냐? 네타냐후가 제대로 우리의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게 맞냐? 왜 우리는 여기에 소외돼 있냐?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란과의 전쟁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야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만 행위라고 보다기보다는 지금 생각하는 범위가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휴전 안에서부터 얘기가 달랐습니까? 네네. 이란 측이 뭐 파키스탄이 얘기하는 휴전 안에서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도 멈춰야 된다는 것이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받은 휴전안은 또 다르다는 것인데 또 다시 뭐 언론에 따르면 뭐 네타냐후의 설득에 의해서 미국이 뭐 말을 바꿨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거는 다시 나중에 확인해 볼 문제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생각은 이것은 레바논의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에서 화요일 날 미국 중재하에 레바논과 헤즈볼라 회담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국 이란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레바논 안에 국내 문제를 볼 것인가 거기서 이제 시각차가 나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균열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미국 사이에서는 이런 역할 분담 같은 걸 계속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미국도 어느 순간 이 회담의 판이 깨지는 것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자제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또 이 밖에 중국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또 이렇게 제기를 한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뭐 중국은 사실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정보 증거는 당연히 있죠. 애초에 이란과 중국의 연계가 뭐 직접적 무기 수입도 과거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이란이 만드는 드론들 같은 것들의 주요 부품들 같은 것도 사실 중국에 수입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무기가 완제품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뭐 부품 형태라도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맨패즈라고 해서 휴대용 이제 대공 미사일 같은 것에 미군 기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이제 조종사 구조작전도 굉장히 그 강조가 됐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실은 그렇게 중국이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런 압박을 좀 덜 받게 되는 항공 작전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 항공 작전이 제약되고 압박을 덜 받게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사안을 지금 미국이 부각하고 있는데 왜 부각하냐? 사실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큰 틀 우리 아직 놓지 않고 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연결을 하려는 거고요. 미국은 연결을 해서 사실 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중국의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성격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프레임에 딸려 들어가게 될 경우는 자신들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 중국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절대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큰 프레임에 같이 딸려 들어가서 미중 패권 경쟁까지 딸려 들어가는 그림이 된다. 중국에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지난번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중국이 연계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두로가 중국과 러시아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중국이 굉장히 큰 국가적 딜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이 이란에 대한 나름의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굳히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종전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건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뭐 카타르나 사우디, 뭐 이집트 다른 중동 국가들도 지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종전 회담까지 이끈 나라가 이제 파키스탄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좀 새로운 중재국에 자리 잡게 됐을지 여쭙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뭐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좀 많이 여기 좀 개입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개입돼 있고 이스라엘도 있지만 또 중국도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죠. 간접적으로라도.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도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묶어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봤을 때는 딱 파키스탄이 나옵니다. 이제 후보국들이 있었다고 하죠. 카타르와 사우디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중재를 하기에는 좀 자신들이 피해국이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집트는 또 뭐 후보에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해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파키스탄을 못 미칩니다. 파키스탄은 대표적인 친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총리는 작년에 올해 작년이었죠. 뭐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겠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의 중재자로서 그런 트럼프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위원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중 국가기도 합니다. 1대1로 해서 중요한 국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 쪽 입장을 또 파키스탄이 전달받아서 이번 회담에서 진행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걸프의 대표적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호 방위 조약을 또 맺고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또 친하고 또 그 의견도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 국가 이란과는 뭐 이웃 국가긴 합니다만 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파키스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도 계속 이제 잘 지켜나가야 되는, 잘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파키스탄이 이번에 가장 적합한 중재국 자격이 이제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파키스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국제적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파키스탄이 중재국가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그 대면 협상이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관련된 속보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박사님과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